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강릉경찰서장을 역임했었던 현재는 이제 경찰혁신기획단 상임연구관으로 일을 하고 계시죠. 장신중 연구관님께서 12일 오후 8시 29분쯤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자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디테일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임정엽 재판장이 법정에서 요구했던 민간 전문가 그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검찰 측에서 그 위촉한 컴퓨터 전문가 중에서 검찰의 주장대로 포렌식 결과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동의하는 그러한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포기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죠. 일단 먼저 사안의 배경이 되는 부분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서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서를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IT 증거에 그 입각한 변호인 측 변론에 대해서 검사 측에서는 아무런 전문 그 지식도 없이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근거도 없이 이를 폄훼하고 두서없이 반박하는 정말 황당한 그림들이 계속해서 그려지자 재판부가 이거를 중간에서 중재를 이제 시도를 했던 거죠. 이 내용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인과 검사 측, 양측에서 모두 각각 민간 전문가 의견서를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직접 이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던 전문가 박지훈 대부캐스트 대표는요.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서 성실하게 전문가들을 섭외했고 의견서들을 준비해 제출을 했는데 그간 검사 측에서는 전문가 의견서 제출이 없었고 끝내 모 검사의 그 명의로 검사 의견서만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정경심 교수 측이나 변호인이 섭외한 그 전문가 측에서는 전부터 제기를 해왔던 그러한 문제인 것인데 장신중 연구관이 하는 말에 따르면 검찰 내부자의 입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신중 연구관이 말하는 바로는 동양대 표창장 결심 공판을 앞두고서 임정엽 재판장은 검찰과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으로부터 의견서 제출 요구를 계속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재판부가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각각 민간 컴퓨터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받아라. 그 검토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달라. 그러면 제출된 전문가 의견서를 바탕으로 해서 판결을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변호인과 검사들의 어떤 교통정리만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재판부 측에서도 이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치우치지 않게 양쪽에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재판부 스스로도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라는 점에 대해서 장신중 연구관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이 컴퓨터 전문가들로부터 이 검찰의 포렌식 결과를 완벽하게 탄핵하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취합을 했다. 취합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검찰은 자신들이 왜곡하고 조작을 했었던 포렌식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이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극우적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컴퓨터 전문가들을 섭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이 부분만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요. 검찰과 극우라고 하는 정치적 성향의 집단이 한 통속이라는 프레임이 단순한 정쟁 프레임이 아니라는 그 방증이기도 한 거죠. 아무튼 검찰이 원하는 대로 전문가 소견서를 써줄 인물들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은 전문가들, 이들이 검찰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던 거죠. 장신중 연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 치우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입증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검찰이 천둥이라는 자연현상을 보고서 신의 분노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비과학적 억지를 근거로 만들어 달라고 하자 이런 억지스러운 것에 차마 동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짚었죠.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의견서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검찰 측에서 모은 이 극우 성향의 컴퓨터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동의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의견서 제출은 무산이 되면서 컴맹 수준에서 정말 간신히 탈피한 수준의 공판 관련 검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장신중 연구관이 전하는 더 황당한 내용은 이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판부는 컴퓨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다라고 스스로 밝혔다라고 했죠. 그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그 의견에 따르겠다라고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는 객관성과 이 정확성을 입증할 자료 제출에 실패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는 싹 다 모조리 무시를 해버린 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유죄의 논거로 삼은 겁니다. 그렇기에 검찰 내부에서도 재판부가 전문가 의견서를 대충이라도 좀 훑어보았더라면 컴퓨터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유죄 판결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그러한 자료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의견서를 아예 보지 않았기에 가능한 이와 같은 예상을 뛰어넘는 그 어이없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장신중 연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정말 모든 재판들을 통틀어서 법원의 요구에 따라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고도 제출한 쪽이 패소를 하고 무시한 쪽이 승소한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다. 재판 이전에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경심 교수 재판을 방청했던 시민들과 특히 기자들의 경우에는 임정엽 재판부가 요구한 민간 전문가 의견서를 당연히 검찰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검찰 측에서 이를 스스로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또는 법원이 밝히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밀실 재판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 제도와 그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성해의 증언도 180도로 뒤집어져 버린 가짜 판결문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단 한 줄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사법부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가 처한 암담한 언론의 환경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죠. 자금의 상황은 앞으로도 정경심 교수 측에서 어떠한 무죄의 증거를 제시한다라고 해도 묻지마 유죄를 선고할 개연성을 웅변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안타까운 예상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그 배경은 임정엽 부장판사가 하수인에 불과해 보이고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서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의 진짜 배후는 누가 봐도 윤석열과 야합한 적폐 기득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모든 것을 법정에서 따지고 바로잡는 고정관념,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정면 대응을 불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죠. 편파적인 재판과 최성해의 증언 조작으로 대표되고 있는 가짜 판결 내용에 대해서 극단적인 대응도 불사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을 해야 할 필요성과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이슈화시키는 것이 지금의 어떤 현실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대책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부담이 좀 크더라도 지금과 같은 신사적인 어떤 대처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대응 방법에 대대적인 변화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코 법원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죠. 참고로 말하자면 장신중 연구관의 이러한 팩트체크와 정말 웬만한 언론사들의 역할을 해주는 취재의 내용은 이번만이 아니었죠. 지난 1월 5일에도요. 언론들이 숨기는, 그리고 언론들이 허위날조 정보를 쏟아내면서 여론몰이하는 잘못된 정보를 체크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의 판결문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 먼저 임정엽 재판장은 최성해가 작년 3월 20일 법정에서 시인했던 김병준이 만나자고 해서 김병준과 우동기와 63빌딩에서 만났다, 비밀 회동마저 부정을 하고 1심 판결문에 최성해가 법정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했다며 거짓 판결문을 작성했던 그 문제를 짚었었고, 그리고 공주대 인턴 사례를 단국대 사례로 기재했던 엉터리 판결문도 역시나 짚었었고요. 그리고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도 유죄라고 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던 것도 짚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양대 재물조사 목록에 LGU 플러스 공유기가 없어서 존재를 인정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재판부에 대해서는 우리 집 선산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이 우리 집 재산 목록에 기재가 되어야 하고, 집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그 통신사 셋톱박스를 공직자 재산 등록 목록에 포함시키라는 수준의 황당한 헛소리며 궤변이다 라고 아주 속 시원하게 일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상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이는 언론이 해야 할 일들인데 개인이 나서서 이를 대신해주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고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장신중 연구관 같은 그런 분들이 언론들이 못하는 일들을 대신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좀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이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검찰 내부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었다라는 부분일 텐데 앞으로도 이런 내부 고발의 목소리가 더 많이 모이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